텃밭이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작은 방 한 개. 안녕. 와, 저기 구멍 있는데 좀 무섭다. 이런 하루도 있고. 아,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최종 면접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체력 시험에 가까스로 합격했던 나는 최종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 몇 날 며칠 밤을 새가며 예상 질문을 뽑고 대본을 쓰며 하루 종일 연습을 했었다. 게다가 히피펌을 하려고 기르던 긴 머리도 아까웠지만 깔끔히 잘라내고 오랜만에 새치 염색도 했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지원한 회사나 직무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은 아니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해서 여전히 나는 취업보다는 프리랜서나 사업처럼 내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에겐 대단한 재주도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큰 욕심도 없는 게 문제였다. 그러다 문득 본 달력은 7월을 가리켰고 나는 그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갔다는 생각에 순간 나의 40대를 떠올리며 눈앞이 캄캄하고 아찔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이 취업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운 좋게 입사한다면 몸은 꽤 고생하더라도 꽤나 안정적으로 밥벌이는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난 나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견뎌가며 이를 꽉 깨물고 면접 준비를 했었던 것 같다. 그런데 한동안 그 괴리감을 견디는 게 많이 힘들었던 걸까? 나는 한동안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고 울고 싶은 마음만 잔뜩 가득 찬 채 참 우울한 날들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난 해외여행이나 명품, 비싼 아파트와 자동차 같은 것들을 그닥 갈망하며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내겐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살아가는 중이었다. 그저 나에겐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벌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고 점점 더 잘하고 싶은 일로 오랫동안 밥벌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었고, 일을 마친 뒤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라면과 밥 한 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면 나에겐 그 삶은 충분히 행복한 삶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인 것이다. 그런데 그건 내게 너무 벅찬 욕심이었던 걸까? 퇴사 후 지난 4년을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보니 난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 같다. 물론 그 시간이 무의미했다거나 후회스럽지도 않다. 그 시간들 덕분에 나는 나를 잘 알게 되었고 그 경험들로 지금의 이 면접 기회까지 얻을 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힘든 방황이었을지라도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경험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내 방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래도 다행이지 않은가.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아직 실패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함은 언제쯤 찾아올까? 요즘 같은 밤에는 늘 기도한다. 다음 세상에는 부디 그 어떤 것으로도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다. 하루빨리 몸도 마음도 조용하고 잔잔하게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시간은 별로 없고 대본은 잘 안 외워지고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면접을 안 가기엔 또 다른 대안이 없고 굉장히 기분이 우울합니다. 끝까지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머리가 진짜 찐따 같냐? 아무튼 면접은 그냥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보고 왔습니다. 정말 너무 면접 가기 싫었고 준비한 동안 너무 지옥처럼 힘들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면접비 3만원 받았거든요.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필요한 데 좀 쓰고 오겠습니다. 면접은 뭐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운명에 맡기고 지난번처럼 시골집 매물 한 번 더 보러 가겠습니다. 날씨 너무 더워. 더우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피지 분비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피부에 진짜 잔여드름이 많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늙고 싶지 않아가지고 피부에 요즘 더 선크림도 바르고 세안도 깨끗이 하고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또 좋은 제품 있어서 좀 소개를 좀 시켜드려볼까 합니다. 요즘에 저는 이 라누아 숯비누를 쓰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라누아 모낭이 비누를 한번 소개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쭉 잘 쓰고 있어서 벌써 2개째 사용 중입니다. 순하게 트러블도 많이 가라앉아서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름을 대비해서 이 라누아 숯비누를 쓰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숯비누도 사용감이 굉장히 순하고 여름이 되면 얼굴에 많이 생기는 피지, 계기름 노폐물 같은 걸 깨끗하게 잘 없애주고요. 선크림도 깨끗하게 클렌징이 잘 되더라고요. 또 좋았던 건 세수하고 나서 피부가 덜 당기고 촉촉해서 좋았습니다. 사실 제 피부 타입은 속은 건조하고 겉은 계기름이 잘 도는 예민성 복합성 피부인데 그래서 여름에 특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습해지면 땀도 많이 나고 피지 분비도 엄청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잘 씻고 관리 안 하면 자꾸 모공도 넓어지는 것 같고 얼굴에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것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라누아 숯비누를 한동안 써보니까 오후가 되어도 확실히 얼굴에 기름기가 좀 덜 도는 것 같고 코어에 난 지저분한 화이트헤드도 많이 없어져서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누아 천연비누는 인공 향료나 방부제 색소 등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연령이나 성별 무관하게 자극 없이 순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처럼 얼굴에 기름기가 많으시거나 속 당김 없이 깔끔하게 잘 씻기는 여름에 쓰기 좋은 세안제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광고로 만났지만 제가 꾸준히 써보면서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출발하기 전에 자동차 예열을 좀 하면서 토크를 잠깐 해보자면, 면접 같은 경우는 다 대1로 진행했고요. 최종 제가 지원한 곳에서는 저 포함 4분 오셔가지고 3대1 경쟁이지, 3명을 이기면 면접에 붙는 거에서. 근데 이제 체력 점수 40%, 면접이 60%. 근데 제가 체력을 너무 못 봤거든. 나 체력 점수 역시 턱걸이로 겨우 붙었구나, 아씨 면접 씹어먹자 해가지고 들어갔죠. 질문은 예상한 질문들이 나왔긴 했는데 제가 답변을 잘 했는지는 한지 모르겠어. 그리고 아무리 내가 면접을 잘 봤다고 하더라도 내가 체력 점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잘 모르겠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면접이 끝났지만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란 그런 부분이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제 기술을 익혀서 자영업을 한다든지 온라인 판매를 해본다든지 지금처럼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좀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제 일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재능이나 재주도 잘 못 찾겠고 그런 종목이나 분야도 잘 모르겠고, 사실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가만히 놀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해서 계속 회사라도 넣자 해가지고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제 삶의 이런 방향을 잘 나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가만히 노는 것보다는 유튜브도 만들고 이렇게 면접도 보러 다니고 뭐 그런 게 참 스스로한테는 기특하다고는 해주고 있지만, 그리고 만약에 시골집 가서 시골살이 컨텐츠를 해본다, 그게 과연 새로운 삶으로 나를 열어줄 것인가, 아니면 1년 그냥 놀았다로 끝날 건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출발해보겠습니다. 에어컨도 시원해졌고 예열도 됐고. 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옆집이랑 좀 붙어있긴 하네요. 이렇게 마당 보시면 텃밭이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물도 있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와, 안방 침대가 있네요. 옷장도 있고 주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있어. 장판이 조금 더럽긴 한데 이런 건 청소하면 되지 않을까? 요리랑 비룡이 왔다 갔나. 이게 와, 생각보다 넓어요. 집 구조가 되게 마음에 든다. 여기 화장실 이제 불 나오네. 화장실도 시골집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 여기 옆에 보면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약간 다용도실 같은 느낌. 세탁실인 것 같아요. 세탁실. 여기 나가는 뒷문이 하나 있네. 이렇게 여기가 지금 있는 곳이 주방, 화장실, 여기 작은 방, 다용도실, 그 세탁실 같은 거. 그리고 여기가 거실. 넓다 집. 그리고 옆에 방이 하나 더 있어. 왜 누가 계실 것만 같지? 방이 진짜 크다. 문이 이어져 있네. 여기 거실이 2개. 그러니까 지금 총 방이 침실 1개, 작은 방 1개, 큰 방, 기역자. 근데 방 구조가 기역자야. 특이해. 그리고 여기 거실. 집도 생각보다 깔끔해요. 되게 도배도 굳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주방 쪽 말고는 깨끗해. 집이 건물이 하나 딱 붙어 있거든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무서워 살짝 지금. 여기가 뭔가 그냥 집이라는 개념보다는 물건 놔두는 창고 역할? 여기 되게 목욕탕 같은 느낌도 난다. 창고로 쓰면 되겠네. 창고로. 여기 텃밭 만들면 너무 좋겠다. 지금 여기 파도 심어져 있네. 여기 예쁘게 좀 잘 가꾸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평상 하나 설치해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여기 차가 들어올 수 있나 모르겠다. 여기가 차를 여기다 주차하시던데 여기 도로가 좀 작아가지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농막 비슷한 게 좀 지어져 있고 여기 옥수수 밭이 심어져 있네요. 주변에 이렇게 산이 있어가지고 이 산세가 너무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좋다. 이야, 저 산 멋지다. 동네가 조용하고 좋네요. 안녕. 2년이 되면 또 보자. 안녕. 네, 2번째 온 곳은요, 약간 산속 계곡 이런 거 주변에 지어진 집 같아요. 농장도 있고 막 여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마당이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다. 이런 것도 있고. 특이하다 집이. 뭔가 집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저런 시스템은 왜 있는 거지? 방송 단말 기기 같은 게 있어. 뭔가 사람들이 놀러 오는 펜션 그런 느낌이 나요. 집에 들어가 보면 되게
되게 펜션 느낌이야. 근데 여기 옵션이 있다. 세탁기도 있고 PC방, 동전 노래방, 상가처럼 이렇게 돼 있네. 확실히 아까 봤던 집에 비해서 깨끗해. 여기가 최신 리모델링 된 집이거든요. 가스레인지도 있고 깔끔하죠. 엄청 깔끔해. 와, 여기는 진짜 청소하기도 편하겠다. 집에 해가 많이 안 들어. 오늘 좀 흐려서 그런가. 거실이고 여기가 이제 방, 안방. 야, 딱 약간 펜션 느낌으로 지은 집이네. 혼자 살기 딱이네. 와, 저기 구멍 있는데 좀 무섭다. 에어컨이 있나? 아, 에어컨도 있고 세탁기, 에어컨, 가스레인지, 냉장고는 하나 업어와야겠네. 아무튼 요런 집입니다. 여기는 아까 전 집보다 훨씬 깨끗하고 쾌적하고 옵션도 있고 조금 프라이버시가 조금, 근데 사람이 별로 없다 주변에. 나쁘지 않다. 여기서 요리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요런 되게 특이한 펜션 느낌. 근데 더 깨끗하다. 되게 주변이 산세. 지금 비가 올려 해가지고 먹구름 봐. 오, 여기 화로도 있어. 이런 화로도 있고 좋네. 앞으로 가보면 집이랑 좀 많이 붙어있긴 하네요. 좋은 이웃 만나면 괜찮으니까. 뒤에 텃밭이 좀 있네. 살짝 텃밭 할 수 있네 이렇게. 무서워. 옆집 개가 있네. 수도도 잘 돼 있고. 이런 느낌의 집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옆집에 네. 저기 이사 들어올 수도 있는데 네. 저 집이 보니까 원래 펜션인 거예요. 펜션은 아니었고 네, 사람이 살았던 거 맞죠? 이제 지어갖고 금년까지 살고 나갔어요. 나갔어요? 처음으로. 아, 처음으로요? 처음으로 2년 살고 나갔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좀 하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동네도 좀 구경하고 사장님 계시길래 인사도 좀 드리려고. 아, 그랬어요? 네, 블루베리 농장 하시나 봐요. 네, 블루베리. 산세도 좋네요. 산세 좋고 네. 뭐 살기는 뭐 좋지요. 사장님 여기 사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기 살고 이제 블루베리 하니까 작업, 우리 둘이서. 우리 두 분이서요? 신랑하고 그러시구나. 그렇지. 아유,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갈거요? 네? 간다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아니 작은 거 몰라. 감사합니다. 좀 찍어도 될까요? 네. 여기만? 네. 작은 건데? 블루베리. 아이고 뭘 찍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 블루베리 좋아하거든요. 그래. 아, 이제 갔다가 네. 뭐 잘 생각. 기회 되면 또 인연 되면 뵙겠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세요. 네. 이 귀한 블루베리를 먹으라고 주셨어요. 사장님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좋다. 맛있어. 여기서 알바로 써주시면 좋겠다. 이 집도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주변 조용하고 이게 신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종 면접도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 기름 없어서 빨리 가야 되거든. 무서워. 나 여기 집 산속에 갇히면 바로 심야계 다음에 촬영이야 지금. 도착해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파하고 양파 좀 사고 블루베리 진짜 맛있어가지고 운전하면서 계속 먹었네. 진짜 맛있다. 지자체 담당자하고 통화했는데 제가 방금 보고 온 집 두 집 다 제가 2순위거든요. 그래서 1순위인 분이 그 집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남은 집을 제가 들어갈 수 있고 두 집 다 포기하시면 제가 그 두 집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어요. 면접 결과도 나와봐야 되고 지금 1순위인 분의 그 결정도 나와봐야지 모든 게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집에 있는 남은 재료들 가지고 좀 맛있는 거 좀 끓여 먹을게요.
데이트하게 돼서 제가 사랑이 많아서 가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가는 건가?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오늘 또 약간 저 원전이나 뭐 이렇게 데이트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느낌이 한국인이 제일 싫어하는 여러분, 밥 먹고 오니까 최종 면접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대충 예상은 했는데 또 이게 워딩으로 또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막 엄청 가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년은 보장되는 곳에 소속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당장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대단히 잘하는 능력이 있어서 막 예를 들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엄청나게 돈을 막 잘 버는 그런 상태도 아니니까, 아유 회사나 다니자라는 마인드로 그냥 소속되고 싶은 마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소서도 열심히 쓰고 체력 면접도 열심히 보고 또 최종 면접도 열심히 준비해서 또 보러 가고, 차라리 서류에서 떨어졌으면, 차라리 체력 면접에서 떨어졌으면, 근데 이렇게 나를 높게 올려보낸 다음에 거기서 밀어버리냐고. 더 아프지. 기분이 막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일이 제가 원했던 직업은 아니거든요. 사실 당장의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이대로 나이 들면서 굶어 죽진 않겠지만 어디 막 취업도 안 되고 비전 없이 살까봐 걱정이 돼서 이제 여기라도 되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이었던 거지. 와, 나 이 회사 꼭 가고 싶어, 이 직무 정말 일해보고 싶은 직무야, 나 여기 되면 너무 좋겠다, 막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고생한 거를 생각하면 좀 아쉽고 또 당장 대안이 없으니까 좀 답답한 건 있지만 그냥 하늘의 뜻이다 생각하고 털어버리려고요. 허무하고 허탈한 기분은 좀 있네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이제 시골집을 가는 건가? 일단은 그것도 저 2순위여가지고 1순위인 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고, 솔직히 전 두 번째 보고 온 집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두 번째 집을 선택하시면 이제 첫 번째 집밖에 제가 선택지가 안 났는데 첫 번째 집을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가서 뭐 하지? 막 이 생각.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이러긴. 근데 크게 뭐 계획도 목표도 없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그냥 시골집 가지 말고 최근에 연락 온 중문 시공하는 업체 회사인데 잠깐 다녔었어요. 거기서 이제 관리자 역할로 사장님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키우고 싶은 사람을 뽑고 싶은데 이제 제가 왔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뭐 못해도 200 몇십은 벌겠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일 잘하면은 웬만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보다 더 많이 챙겨준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물론 일을 잘 해야 되고 또 그만큼 많이 하겠죠. 뭐 그런 사장님의 손 내밀어 주시는 그런 걸 빨리 잡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취업보다는 그냥 제 일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게 조금 길어지니까 나의 이런 갈망을 내려놓고 입 깨물고 그냥 월급만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다시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골집 그 1순위 분의 선택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중문 사장님하고 일 계속 할지 그런 것도 좀 고민해보고. 최근에 제가 그 친구들이 놀러 가자 할 때마다 제가 안 갔었는데 이번에 뭐 좀 사정이 있고 뭐 이런 이것저것 얘기할 게 있다 해가지고 솔직히 내키진 않았지만 또 잘 놀다 왔거든요. 막상 그날 밤에 좀 체해가지고 새벽에 잠 한숨도 못 잤거든요. 친구들 다 자는데 저 혼자 깨 있었고, 저는 막 새벽 5시에 혼자 나가가지고 산 타고 막 마을 돌아다니고 혼자 달리기 하고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정말 주변 환경이랑 뭔가 동화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결혼도 이제 아이 낳는 것도 제가 지금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인 것 같아서 저랑은 좀 되게 먼 것 같은 느낌으로 내려놓고 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 또 제 거를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제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결혼도 했고 이제 아이도 있는 친구도 있고 아이 계획 있는 친구도 있고 이번에 생긴 친구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결혼 안 한 친구들도 이제 결혼 예정이고, 그리고 친구들도 다 직장인들이에요. 회사 다니고 병원 다니고 공무원, 뭐 대기업. 이번에 놀러 갔다 온 친구들 중에서는 누구 한 명도 자영업을 한다거나 뭐 크리에이터라던가 뭐 배우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게 없어요. 예체능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은 다 이제 뭐 연차 8년차 10년차에 뭐 대기업 이직한 친구도 있고, 우리 이번에 또 박사 졸업하고 연구직으로 또 좋은 곳에 이직하려는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랑은 참 다른 삶 같고, 그 친구들의 삶이 부러운 건 아닌데 나도 뭔가 그냥 다시 저렇게 돌아가서 흔히 이제 부모님들이 말하는 그 평범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인생에 아무리 정답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이대로 괜찮은 건가, 나는 언제까지 내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볼 것인가, 그 끝은 어딜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앞서 말했던 생각들. 만약에 친구들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크리에이터가 있다거나
배우 하는 친구가 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일 아트, 두피 문신 뭐 이런 자영업을 하는 친구가 있다거나 뭐 그랬으면 그나마 좀 덜 했을 텐데 다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뭔가 나만 유별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절대 유별난 게 아닌 걸 알면서도 말이죠. 괜히 그 분위기에 동화가 돼가지고 아무튼 그런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다행히 친구들도 되게 저를 다 이해해주고 제 이런 상황도 다 알고 있어서 이번에 게임 모임 같은 경우도 좀 빠질 수 있게 해줬고 너의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나중에 연락 다시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좋게 해준 것 같아요. 친구들이 고맙죠. 근데 사실 그렇게 배려해주고 이런 것도 고마운데 또 그것마저 또 미안하더라. 괜히 신경 쓰이게 한 거 같고 나만 또 이렇게 유별나게 막 모임도 안 나가려 하고 막 이런 것 같아서 미안해가지고 게임 모임도 저 혼자만 이제 안 하기로 했거든요. 재밌게 놀긴 했지만 영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번에 최종 면접이 됐으면 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거기 가고 싶다기보다 거기 합격함으로써 이제 나도 이제 그 친구들처럼 다시 직장인이 되니까 계속 친구들이 뭐 하냐고 할 때 그 할 말이 있는 거, 우리 가족들도 걱정하는 부분도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는데 유튜브는 이제 그만해라 이런 분위기거든요. 걱정되시는 거죠. 아들이 이제 자꾸 나이 먹어가는데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유튜브 그런 거 그만하고 직장 다녀라, 다시 공무원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친구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안정적인 걸 원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자꾸 권유하시고, 그러니까 좀 내가 갈망하는 것들과는 다른 삶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으니까 뭔가 내가 되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스스로에 대한 그 자신감도 확신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아, 내가 좀 이대로 괜찮은 건가, 그런 생각이 한동안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더 무기력하고 마음도 안 좋았던 것 같아. 내가 최근에 이번에 라방에서 얘기했지만 오은영 박사님의 그 스테이 뭐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섭외가 오더라고요. 프로그램 촬영하면서 고민 상담도 하고 힐링도 하고 뭐 그런 취지로 섭외가 왔는데 근데 전 국민적으로 저의 이런 개인적인 힘듦 이런 걸 공유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의 이런 고민들이 누군가한테는 되게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고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악플이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면접에서는 최종적으로 떨어졌고 일단 시골집 결과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작은 회사 거기 사장님 스카우트 해주신 그거를 갈지 말지 그것도 고민해보고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종 면접 가지 못해서 속상한 게 아니라 또 뭔가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싫다.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시골집 확 가버려가지고 그냥 시골 콘텐츠 하고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확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내년에 36인데 어떡하지? 큰일이네. 1년 시골살이 하면 이제 37인데 37은 진짜 취업이 힘들 텐데 그때는. 난제입니다, 난제. 아유, 어쨌든 간에 돌파를 좀 해보려고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 들고 오지 못해서 미안해요, 진짜. 너무 악플 달지 마시고 조금 더 천천히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